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 블라블라블라 세 가지 결과를 뭐 가져왔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심란해요. 그리고 보면은 A에서 C 중 우주의 나이가 가장 많은 경우를 골라라. 뭐가? 우주의 나이가. 나이. 나이 미쳐버리겠네, 그지? 내 나이도 헷갈려 죽겠는데 우주의 나이를 구하래. 힘듭니다. 자, 근데 일단 보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죠. 후퇴 속도와 거리가 나왔어요. 거리 뭐 옆에 단위가 메가파섹이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잠시 접어두고 그냥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공간에 대해서 크기를 잴 때 메가파섹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파섹 들어보셨죠? 아니 왜 중학교 때 파섹, PC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메가파섹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뭐 제게도 얘기합시다. 후퇴 속도는 당연히 속도겠죠. 앞 시간에 앞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적색 편이 후퇴 속도에 비례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한 후퇴 속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상 보니까 A, B, C 이렇게 나오네. 그지? 자, 일단 문제를 풀려면 우주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주에 대해서는 알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 아주 신기합니다. 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죠? 참 신기해요. 과학의 세계란 놀라운 세계. 자, 일단 뭐 한번 후퇴 속도 거리 뭐 이 관계를 알기 전에 우주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자동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얘기를 합시다. 자, 우주의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뭐의 법칙? 허블의 법칙을 아셔야 돼요. 허블의 법칙. 자, 이 허블의 법칙이 아주 그냥 센세이션이에요. 물론 우리는 모르겠는데 허블의 법칙이 발표, 그러니까 논문을 발표했을 때 과학계 자체가 뒤집어졌어요. 왜? 너무나도 센세이션이라. 왜 센세이션인지 우리 간접적으로는 한번 느껴봅시다. 자, 일단 허블의 법칙이 뭐냐? 자, V는 HR 이렇게 써지죠. 자, 일단 이 기호가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노란색. 자, 이 V는 후퇴 속도예요. 후퇴 속도. 자, 그리고 이 H라고 하는 건 허블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R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허블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허블 상수예요. 자, 이 허블 상수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결정됨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 그리고 우주의 공간 등등이 결정이 됩니다. 놀랍죠? 자, 그럼 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안 물어봐요. 주어집니다, 보통. 70에서 90 사이로 정해질 거예요. 보통은 숫자상으로 구해라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 허블 상수 같은 경우는 70에서 90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결정이 된 거고요. 옛날에는 막 120, 180 막 이렇게 결정이 됐었어요. 근데 과학기술이 점점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관측 가능한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오차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70에서 80인가 70에서 90인가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건 아직 결정이 된 숫자가 아닙니다. 놀랍죠? 그래서 앞으로 먼 미래, 한 2050년? 이때쯤이면 뭐 완벽하게 결정이 지어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떻게 말을 못하고요. 지금까지도 예측값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단히 재밌는 사실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는 겸 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겸 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시 목 좀 풀게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 이 허블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수식이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간단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어떻게 간단하지 않느냐? 자,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좀 옆으로 넘어와서 쓸게요. 자, V는 HR. 기호에 대한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V라고 하는 게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 중학교 때 뭐 감이 안 잡혀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모르겠어?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시간, 거리, 속도 기억나세요? 거시소 요 문제 갖다 우리 많이 괴롭혔잖아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세워라 막 이런 거. 막 머리 아팠잖아요. 그게 잠깐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냐? 자, 속도는 뭐였습니까? 속도는 V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으로 거리를 나누면 속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었죠. 요거를 같이 갖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T분의 S는 HR. 이렇게 변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S는 거리였죠. S는 거리였습니다. 거리였는데 이 수식에 들어옴에 따라서 이 S와 R의 의미는 똑같아지게 됩니다. 똑같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T분의 R은 HR이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본 꼴 아닙니까? 자, 이 H분의 R은 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니, 1분의 다 1분에 생략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가 뭐를 의도하는 거냐면은 1분의 HR 이렇게 보면은 이 R이라고 하는 게 분자였죠. 그죠? 방정식이니까 R분의 1, R분의 1 다 곱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T분의 1은 H. 어라? 신기하네. 그지? 자, 근데 우리가 H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다? 결국은 T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보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여기에 역함수를 취해봅시다. 방정식이잖아. 둘 다 하면 되지. 자, 여기 마이너스 1 아시죠? 이거. 응? 분자, 분모 위치 바뀌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T는 H분의 1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었는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죠. T는 H분의 1.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뭐가 중요해집니까? 이때 우주의 시간, 즉 우주의 시간이란 건 우주가 살아온 시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말은 총 무엇입니까? 우주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허블 상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와우! 왜 센세이션인지 알겠죠? 왜? 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자, 여기서 금 한번 딱 그어주고요. 자, V는 HR.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봅시다. 자, 허블 법칙은 우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죠? 우주를 배경으로 해요. 근데, 우주에서 이동하는 입자가 뭡니까? 우주에서 이동하는 매개체는 뭐예요? 빛이죠.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 빛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우주에서는 빛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V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우주 공간에 한해서 V를 C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광속, C, 빛의 속도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C는 HR이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블 상수는 뭘로 결정이 됩니까? 허블 상수는, 모르겠어? 얘 이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잖아. 정리할게요, 그럼. 이 허블 상수는 뭘로 결정이 된다? R분의 C. 이렇게 결정이 되네요. 와우, 신기해라. 그죠? 자, 달리 얘기하면, 이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어라? 뭔가 좀 이상하네? 다시. 허블 상수는 R분의 C 이렇게 가고요. R분의 C. 혹은 R분의 V 이렇게 가고요. 제가 하나 더 빠뜨렸어요. 미안해요. 자, 요거에 대한 위치를 바꿔봅시다. 이 위치를 바꿔봐요. 그러면 R이 나오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금 제가 상태가 좀 메롱한 것 같아요. 이 R이라고 하는 건 H분의 C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근데 봅시다. 이 R이라고 하는 건 거리였죠, 거리. 거리였는데 이 대상이 누구다? 우주. 우주의 거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다? 우주의 크기와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 여기는 우주의 나이였고요. 자, 그러면 이 우주의 크기는 뭘로 결정이 됩니까? 자, 이 C라고 하는 거는 30만 킬로. 이거는 상수로 고정이 돼 있어요. 상수예요, 상수. 상수가 뭔지 모른다고? 이런 거 있잖아. Y는 AX 플러스 C. 여기서 이 C 있잖아. 모르겠어? 어려워? 알았어.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Y는 3X 플러스 10. 이건 많이 보셨죠? 이건, 기본값에다가 10만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10은 변해 안 변해? x가 늘어남에 따라서 10이 변해 안 변해? 전혀 연관이 없잖아. 10은 그냥 10인 거잖아. 그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수로 고정되어 있는 수다 그러면 고정된 수, 그래서 상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개념 그대로 도입하시면 여기서도 고정된 수, 그래서 상수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 근데 이 허블 상수도 말해버렸네. 허블 상수도 고정된 허블 값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상수입니다. 그러면 뭐 얘가 뭐 0.0, 얘 0.0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값이 우주의 크기로 결정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수분의 상수꼴이니까 어쨌든 난 계산은 가능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참고로 이 광속은 결정이 돼 있어요, 이미.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수입니다. 결정이 안 돼 있는 수는 허블 상수밖에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크기는 뭘로 결정이 된다? 허블 상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와우. 자, 왜 센세이션인지 알겠죠? 우주의 나이,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허블 상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허블 상수가 지금은 미정인데 만약에 결정이 딱 된다면 이 허블 상수의 값이 딱 정해진다면 우주의 크기,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서프라이즈하죠? 이 법칙 하나로 다 유도가 됩니다. 완전 놀라워요. 물론 이 중간에 수많은 식이 있어요. 수많은 식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요 두 개의 식이었구나. 물론 허블 법칙을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되는데 가장 크게 의의를 둬야 될 게 뭐였다? 우주의 크기, 우주의 나이, 그리고 우주의 후퇴 속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허블 법칙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유도해라 라고 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어떤 개념? 속도 개념을 도입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벅차시다면 적어도 이 결격값 자체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약속한 거예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허블 상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정말 센세이션이었다라고 하는 거 정리 한번 해두시고,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는데 좀 지저분할까봐 뒤에를 좀 지을게요. 슉슉슉슉. 지었어요. 자, 봅시다. 우주의 나이가 가장 많은 경우를 고르라네. 우리 우주의 나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주가 살아온 시간은, 우주가 지나온 시간은 h분의 1이었네. 아하! 그럼 h가 가장 큰 거를 고르면 돼.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값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걸 보신다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일단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딱 봐도 반비례 관계이긴 한데 이 반비례 관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자, t라고 하는 게 있고요. 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보고요. 맨 처음에 t는 1입니다. 1이에요. 그리고 t를 결정하지 맙시다. 그냥 h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5라고 해봅시다. 응? 그럼 이거분의, 그러니까 1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t가 결정이 되겠지. 응? 그렇게 따졌을 때 이거는 1분의 1이고 요거는 2분의 1이고 요건 5분의 1이니까 t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한번 값을 구해봐요. 여기는 1이죠. 여기는 0.5, 여기는 0.2 이렇게 되겠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주의 나이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허블 상수값이 1, 2, 5 중에 어떤 게 가장 크죠? 1이 크죠? 1이 크잖아. 우주의 나이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주의 나이가 t가 커지기 위해서는 허블 상수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반비례 관계. 즉 허블 상수값이 낮다면 우주의 나이는 커진다. 반대로 우주의 나이가 작아진다면 허블 상수값은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에 대한 관계성은 이제 유도를 했고요.
유도를 했고요. 이제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그래프가 머리가 풉니다. 미쳐버리겠죠. 그죠?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A, B, C 세 개의 구간이 다 걸려있는 한 지점을 찍고 그대로 내립니다. 여기를 그냥 1이라고 적어주세요. 밑에 여기 X축이 분모가 되잖아. 분모가 되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 C를 그냥 편하게 나눕시다. C를 1, B를 2, A를 5? 이 정도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거리가 분모가 되고 후퇴 속도, 즉 Y축이 분자가 되죠. 그럼 이거는 거리분의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A, B, C. A는 1분의 1이 됐던 거고, B는 1분의 2가 됐던 거고, C는 1분의 5가 됐던 거죠. 그죠? 결국에는 A는 1, B는 2, C는 5가 되겠네. 근데 이게 뭐야? 모르겠지. 나도 답답해.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실수로 H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그죠? 정리를 했었는데 결국은 뭐가 나왔습니까? 거리분의 속도가 나왔었죠. 그죠? 결국에는 거리분의 속도를 구한 이 값은 결국에는 뭐였다? 허블 상수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거는 A가 5, B가 2, C가 1이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뭔가 좀 어색하다 했더니 지금 기호가 바뀌었죠? 그죠?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래요. C, B, A 이렇게 되겠죠? 제가 좀 메롱합니다. 그죠? 저는 참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왜? 수학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저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처사입니다만은 그렇게 캐치를 하셨다면 잘하셨던 거고, 제가 봐도 뭔가 좀 어색했죠. 그런 거를 좀 캐치를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건 거리분의 속도를 유출을 했었고, 그 값이 거리분의 속도. 그래프 그대로 읽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기울기 값이 뭐였다? 허블 상수였다. 기울기, 우리 M이라고 했죠, 흔히. 이 M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허블 상수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생각보단 간단해요. 좀 어렵게 접근하시면 어려울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프 때문에 당황하신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이 우주의 나이가 가장 많은 경우는 허블 상수가 가장 작은 경우죠. 그죠? 가장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입니까? 5, 2, 1, 2, 5 중에 어떤 게 가장 작은 값입니까? 5만 원이 많아? 만 원이 많아? 당연히 만 원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C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틀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종종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번거로워. 그지? 이게 너무 번거롭단 말이야.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자, 이런 방식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울기 M이 허블 상수였다라고 하는 건 알아내셨죠? 그죠? 자, 알아내셨다는 가정하에 들어갑니다. 자, 요게 기울기가 허블 상수였는데, 딱 보니까, 숫자를 파악하긴 좀 그렇고, 이거 어떻게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예를 하나 봅시다. 자, y는 5x, y는 10x. 이렇게 1차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있고요. 색깔을 좀 달리볼게요. 자, y는 5x. 여기에서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이 정도만 찍으면 바로 보이겠죠? 자, 1일 때 5였습니다. 10, 15, 20, 30. 뭐 이렇게 적읍시다. 자, 1일 때 5고요. 1일 때 5고요. 여기고요. 2일 때 15죠. 2일 때 10이죠. 2, 5, 10이니까. 3, 5, 15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원점을 출발할까? 이렇게. 그냥 마음의 문을 여세요. 뭔가 이상하지만 마음의 문을 여세요. 자, 이렇게 된 게 y는 5x였고요. 자, 10x를 봅시다. 10x를 보면은 1일 때 10이죠. 1일 때 10이고, 2일 때 20이고, 3일 때 30이죠. 이렇게 가겠네.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맞죠? 아니, 왜 중학교 1학년 때라도 수학을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왜 그러냐? 자, y는 10x였어요. 자, 이제 기울기 값만 봅시다. 기울기 값만. 자, 이 주황색 선은 어디 갔냐? 주황색 선은 m이 5였죠. m이 5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m이 10이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끝났어요. 봅시다. y축으로, 미안해요. x축으로 붙은 건, 즉, 이 두 개의 기울기 중에 x축으로 가까이 있는 거는 기울기가 작습니까? 큽니까? 기울기가 작죠. x축으로 붙으면 기울기가 이거보다 작아요. 아시겠어요? 자, 반대로 y축에 가깝습니다. y축에 가까워요. 기울기가 y축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당연히 밑에 있는 x축에 붙은 것보다는 큽니다. 자, 따라서 결론.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1학년 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왜? 빠르게 풀려고. 아시겠죠? 자, 따라서 결론. 어떤 겁니까? m이 클수록 어디에 붙는다?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아주 간단하죠? 증명해줬잖아. 증명해줬잖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증명해줬잖아. 그지? 믿어요. 자, m이 커질수록, 세타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값을 다 모르겠어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슉슉슉. 이거 지울게요. 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딱 이것만 봤어요. 이것만 본 상황이에요. 근데 우주의 나이가 가장 많은 경우를 고르래. 그러면 h가 가장 작은 거를 골라라. 이런 얘기인 걸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그래프를 딱 봤단 말이야.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뭐? 답은 C구나. 왜? 가장 작은 걸 고르라고 했고, 가장 작은 거는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X축에 가장 가까운 거니까 답은 C.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가장 많은 걸 골라라 했으면 답은 뭐? A.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일일이 수치적으로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저도 몰랐을 땐 그렇게 풀었어요. 왜? 정확하니까. 시간은 좀 많이 들어요. 조금 많이 들어요. 근데 정확해요. 하지만 수학을 좀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접근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떤 방법이 맞느냐는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 답이 진짜 거짓말하고 5초 안에 나와요. 거짓말 같지만 풀어보세요. 진짜 5초 안에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 또 보세요. 5초 안에 나와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 배경에 뭐가 있었다? 1차 방정식에 대한, 1차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어떻게 풀지는 여러분들의 목. 저는 방법만 제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시간이 부족한데,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빨리 하지? 어떻게 해서 좀 속성으로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풀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허블 법칙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번 문제에서 허블 법칙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도 알아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좀 야매라고 하죠. 안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수학적인 기초와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쓰이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거듭 강조입니다. 이거 이해도 못했는데 이거 쓰지 마세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시겠죠? 자, 허블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세 가지. V는 HR, T는 H분의 1, R은 H분의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은 모르시다 하더라도 세 가지 공식은 어느 정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저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암기력이 대단히 약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실수했던 거 몇 개 보이셨죠? 참고로 저는 수학도 매우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푸느냐? 이해를 합니다. 과정을 이해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진 않아요.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는데 진짜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구나 라고만 느낌만 잡으면 바로바로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뤄 나가시면 언젠가 가다 보면 저처럼 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 문제는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